하늘을 날기 원했던 인간의 꿈은 뜨거운 열을 커다란 풍선에 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인류 최초의 비행 열기구. 그러나 열기구의 비행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비롭고 낭만적이다. 간다. 풍선 하나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나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일까? 하지만 지금 21세기 하늘 속에서 동화 속 얘기 같은 어린 시절의 꿈이 펼쳐지고 있다. 몇 미터예요? 지금 475m요. 저도 이런 비행은 처음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 산책을 나선 열기구 매니아들. 그들은 지상에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고요한 창공의 바람을 따라 지금 신비한 하늘 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열기구 교육장.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위험천만해 보이는 가스통이 등장한다. 열기구에 열려인 LPG 가스. 비행에 앞서 원료부터 가득 채우는 일이 급선무다. 처음에 가스통 볼 때는 되게 겁났었는데 이제는 아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열기구 가스통은 일반 가스통과 달리 안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 이게 지금 이 가스통이 20kg짜리 가스통이고 이게 30kg짜리 가스통인데요. 20kg짜리 가스통 하나 정도면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여자 비행자라고 가스통 운반에 예외는 없다.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힘쓸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버너, 바스켓, 풍선까지 무거운 장비를 일일이 조립해야 한다. 힘 안 쓸래? 힘을 안 쓰다뇨? 하지만 주말이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매니아들에게 이만한 일점은 즐거운 노동이다. 그냥 빨리 이걸 맞춰야지 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조립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탈 수 있는 시간을 가지. 항공대 열기구 동아리도 주말 교육에 참가했다. 나는 것보다 뜨기 전 준비가 더욱 중요한 열기구. 수칙만 지키면 그 어떤 항공기구보다 안전하지만 소리에 있다간 그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열기구다. 만약 꼬이게 되면 다출 길이 이렇게 엇갈려서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이 줄 하나하나가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지켜보던 교관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실린더 개방해봐.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가스 새지? 네. 다 접어. 다 접고 빨리 접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땐 어김없이 비행이 금지된다. 실린더의 그 밸브를 열었을 때 가스가 샜잖아요. 그때 점화를 했으면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비행 준비가 척척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놀랄 우려도 있고 그래서 미리 주변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뭐라고 하신 거죠? 번. 태운다 번. 풍선을 먼저 부풀리는 것은 차가운 선풍기 바람. 일단 풍선 안 공간이 확보되면 뜨거운 열기를 집어넣는다. 풍선이 위로 뜨는 것은 뜨거운 공기가 가볍기 때문이다. 1시간 비행. 1시간 돼. 7시 25분. 26. 오케이. 연인 사이인 서정목 씨와 노은영 씨가 한 열기구에 몸을 실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대회. 두 사람은 미리 정해놓은 목표 지점에 보다 가까이 도착하는 종목을 연습하기로 했다. 고도를 높일 때는 뜨거운 열을 풍선 안에 밀어넣는다. 위치를 살피던 은영 씨, 뭔가를 발견한 눈치다.
고압선이었다. 비행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고압선은 열기구에게서 최악의 장애물이나 다름없다. 긴장을 만들겠어. 그쵸. 저고도로 비행하는데 전깃줄이나 장애물 있으면 많이 긴장되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두 번의 열기구 사고 중 하나도 바로 이 고압선에 걸려 감전된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깃줄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만큼 여전히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 이게 낮게 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바람이 낮은 바람하고 높은 바람하고 지금 풍향이 틀리거든요.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낮은 고도에 있는 바람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열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도뿐이다. 하지만 각 고도마다 다양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높낮이만 잘 조절해도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다른 항공기처럼 조종사가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열기구 비행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낭만이 있다. 야, 커피 한 잔해. 다 데펴줬어? 열기구에서 데운 아침 커피 한 잔. 맛있다. 갖고 나와서 올리면 알아서 데펴지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죠.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서 먹으면. 연인들은 하늘 위에서 남다른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또 애인하고 탔으니까 오징어 한 마리 구워야지. 하나 싸줄까? 다른 항공기구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낭만과 여유가 열기구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맛있다. 오징어 굽느냐고 많이 올라갔네. 강물에 반짝이며. 열기구의 비행이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에 풍경은 늘 아름답다. 하늘에서 낭만적인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상에선 열기구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열기구가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쫓아가는 차량 추적팀. 강 건너오실 수 있습니까? 굳이 안 넘어가도 되죠? 방향 단지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항상 그 최선은 기구가 가는 것보다 약간은 앞쪽에서 계속 달려줘야 되거든요. 먼저 길을 알려주다가 좀 서둘러 주는 것도 있고, 또 기구보다 먼저 가서 기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착륙 장소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그 현지 지형의 바람 상태라든가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원활한 랜딩이 가능하거든요. 기구가 착륙할 지점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하는 것이 차량 추적팀이다. 열기구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지상의 바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180kg의 열기구를 다시 분해해 차에 옮기는 일도 함께 도와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한편 정목 씨와 은영 씨의 열기구도 목적지를 향해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퉁 튈 거야. 착륙이 순탄치 않았다. 지상에서의 바람이 예상외로 거칠었기 때문이다. 비록 착륙할 때 이리저리 부딪히긴 했지만 두 사람은 비행 전에 정해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행운을 얻었다. 오늘 같은 일은 아주 드물어요.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이다, 두 번.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한 7, 8km 날아가서 그 지점에 정확히 착륙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기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파이팅 한번 해야지. 파이팅 한번 해. 경기 때도 이만큼만. 아침 비행을 마친 오후. 그동안 닳고 닳도록 봤던 세계대회를 또 복습 중이다. 너무 예쁘다. 93년 김문태 교관도 출전했던 세계 열기구 대회. 교관님 기구 어디 있어요? 나올 거야. 정말요? 나오잖아. 아, 저 파란 거. 그저 몸으로 부딪히며 열기구를 배웠던 1세대들. 김 교관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아찔해진다고 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주위에 뭐 아는 사람 없이 비행을 하다 보니까 가스 충진도 막 잘못하고 만지다가 막 그때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가스 동상이요? 가스가 마이너스 42도잖아. 42도에서 그 누출이 되면 가스가 누출되는 걸 맨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바로 동상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데 다 부러지고. 아 부러진 거예요, 족다리는? 네, 지금 이제 인대 여기가 인대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다치고 그래갖고. 성한 것 하나 없지만 꿈을 이뤘기에 그들은 행복하다. 어릴 때 이제 꿈을 꿨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현실로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꿈과 현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풍선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주택가에 심상치 않은 차량이 출현했다. 무슨 특별 작전이라도 펼치는 것일까? 금방이라도 적체에 투입될 법한 태세로 얼굴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지막한 구호를 외치고 일사불란하게 돌진하는 사람들. 그들은 옥상 철근에 묶은 줄을 허리에 단단히 메고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12기입니다. 21기입니다. 26기입니다. 23기입니다. 하강 준비. 하강 준비 끝. 하강. 오. 특전사 출신의 선후배들이 만난 유별난 모임. 어제의 용사들이 뭉쳐 군 시절의 스릴을 다시 만끽하고 있다. 지금 하시는 훈련이 뭐예요? 예, 레펠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의 목적 뭐죠? 일단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떤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공포심 같은 것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는 레펠 훈련은 시작이 불과하다. 하늘을 날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특전사가 아닌가. 어제의 용사들은 모일 때마다 온갖 항공 스포츠를 즐긴다. 지금 어떤 훈련 하신 거예요? 뭐 그 체력 네. 단련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이게 바람 저항을 많이 안고 가는 훈련이니까 이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악조건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요. 악조건하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력이 좀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강해야지만 또 정신력도 또 우수해지니까는요. 이리 빼라고. 허리 더 숙여. 혹독한 체력 훈련을 자청하면서도 하늘을 나는 묘한 매력을 알기에 비행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멈출 줄 모른다. 하늘에 떠 있으면은 바람 소리엔 들리는 게 없거든요. 그 고요함, 그게 참 좋더라고요. 숨이 콱콱 차는데요. 하늘 매니아들에게 열기구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종목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열기구 비행. 어른이 됐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동화였다. 그런데 어제의 특전사 용사들은 느닷없이 열기구의 높이를 잰다. 그러더니 탑승자의 발목에는 안전장치까지 한다. 열기구에서 번지 점프 하려고요. 열기구에서 원래 번지 점프를 하려면은 번지 타워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또 거기 가면 또 돈 내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열기구가 있으니까는요. 그냥 우리 매니아들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로프. 천천히. 번지 점프만으로도 아찔한 모험인데 그것도 공중에 떠있는 열기구에서 뛰어내린다니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 조종사는 부력을 좀 더 잡아야 돼. 부력을. 열기구의 높이는 38m. 점프자의 흔들리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뜨거운 열기가 기구 속으로 계속 쏘여졌다. 네, 준비됐습니다. 5, 4, 3, 2, 1, 고! 아싸! 아싸! 자! 열기구에서 펼쳐진 아슬아슬한 공중 고개. 밧줄이 열기구에 고정돼 있긴 하지만
흔들리는 점프대에서 맨바닥을 향한 돌진이었다. 행복합니까? 상당히 행복합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위험한 모험을 마치고도 점프자는 마냥 행복한 표정이다. 번지 점프 타워 같은 경우는 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또 밑에 안전장구를 하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정감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구가 유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스릴을 더 어떤 많은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기구에서 번지점프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최고참 선배인 송재일 씨. 그냥 물에 빠질 것까지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뛰신 거죠. 저희 집안 가보랍니다. 군에서부터 노래 부르던 게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송재일 씨는 지난 96년 잠수복까지 챙겨 입고 3,000m 상공까지 열기구로 올라갔다. 열기구 타고 3,000m 올라가서요. 1,000m를 번지 점프를 했고요. 그 나머지 2,000m는 이제 주로 로프를 분리하고 스카이다이빙으로 내려왔습니다. 낙하산으로? 예,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부인은 눈물로 만류했지만 송 씨의 계획을 막을 순 없었다. 만약 그때 아이가 있었으면 못하겠겠죠, 많이. 지금 한다 그러면 못하죠, 당연히. 반대하셔? 당연한 거죠. 도장을 찍고 하든지. 송재일 씨가 열기구에 처음 빠진 것은 17년 전. 공수특전단에 자원 입대하면서 모든 항공 스포츠를 익혔지만 열기구만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도 없었다. 패러글라이딩이나 경비행기나 이런 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은 열기구는 바람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스포츠가 열기구 그리고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린 시절 항공대 앞에서 살았던 그는 매일 집 앞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웠다. 애들 크면은 이제 제 조그만 꿈인데 애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히말라야를 횡단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열기구 타고? 열기구 타고요. 예. 열기구를 타는 동안 그는 늘 꿈꾸는 소년이 된다. 하지만 열기구 조종사가 되는 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조종사 자격증 필기시험. 자, 이번 시험에서 70% 이상 득점을 해야지 여러분이 기능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시험엔 주어진 기상 조건에 따라 열기구에 실을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하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시험 응시자는 모두 3명. 만약 이번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30점이 감산되는 2, 3차 시험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만 한다. 여행 계획까지 다 마무리돼야 오늘 일과가 어려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필기시험 합격점은 70점. 시험의 당락은 10점짜리 주관식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에 달려 있었다. 72점이면 아슬아슬하게. 예.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은 한승철이가 91점. 내일 실기시험 응시 할 거야? 네. 실기 시험이 남았는데 필기에 몇 배는 어려운 시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됐고. 다음날 이른 아침 승철이의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필기시험을 통과해도 20시간 이상 비행기록을 수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다. 승철이는 가스 냄새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행 전 준비 과정을 모두 혼자서 진행시켰다. 이 모든 것이 실기시험의 문제인 것이다. 항목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는데? 항목이 한 17가지 정도. 평가 기준 A, B, C, D 중에서 C를 2개 이상, C 미만으로 2개 이상 받게 되면은 탈락이죠. 한순간의 실수란 없다.
응시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점수가 되는 순간이다. 고도를 올라가면 몇 미터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나타내주는 기계. 고득에는 물론 망망대해 같은 하늘길을 인도할 나침반과 지도도 조종사의 필수 장비다. 점화를 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 스파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줘가지고 그 연료에 불을 붙여주는 거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소화기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열기구 비행은 대기가 안정된 해 뜬 직후나 해질 무렵에 이루어진다. 승철이의 이륙 시간은 7시 20분, 기온은 8도였다. 바람이 불어오는 각도는 몇 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불어오는 각도요? 220도입니다. 상승 속도는 5m/s고 하강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번호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허용됩니다.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죠. 운행도 해야 되고. 예.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비록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비행이지만 하늘 아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롭다. 시험 마지막 단계인 착륙 테스트. 무릎 굽혀주고요. 비행 시간 2시간 20분 만에 승철이는 열기구를 지상으로 내렸다. 착륙하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가는 승철. 아주머니, 저희 열기구 타고 왔는데요. 기구 최대한 빨리 회수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좀 구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땅 주인이나 사유지 같은 데는 양해를 구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땅 주인이 만약에 우리 땅인데 여기 왜 내리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17개 항목의 시험이 모두 치러졌다. 승철의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전체적인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에어맨십이라 해서 이제 비행 매너라고 할까요? 이 땅 주인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허락을 받고. 열기구 조종사 자격증을 딴 승철이를 위해 항공대 동아리 선배들이 축하식을 마련했다. 축하식에는 열기구 번호도 동원됐다. 제 후배가 라이센스 따서요. 그거 축하하려고 좀 준비 중이거든요. 열기구 라이센스 시험에 합격한 걸 축하한다. 비행 열심히 해라. 감사합니다. 어때? 이건 뭐예요? 이제 라이센스 딴 기념으로 파일럿에게 이거 원샷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파일럿 라이센스 따면 계속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오고있어요. 승철이는 13년 동아리 역사의 자랑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배들이 만든 전통대로 승철이는 조종사가 된 통과 의례를 치렀다. 되게 기쁘고요. 파일럿 돼가지고 선배들이 축하해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힘들게 딴 만큼 앞으로 더 멋있는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한 사무실. 회사원 허민식 씨는 토요일 오전 내내 컴퓨터 화면 속에 펼쳐진 열기구 감상에 푹 빠져 있다.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 탈까 하고 이렇게 잠깐씩 지도도 보고 그러죠. 토요일의 퇴근길, 민식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충남 아산으로 주말 비행을 떠날 참이다. 차에 실판이세요? 네. 주말이면 민식 씨는 서울을 벗어나 열기구 비행장으로 향한다. 충남 아산교육원. 오늘은 다음 주에 열기구 대회도 있고 그래서 연습 비행 겸 장비 점검도 겸할 겸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식 씨의 열기구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 98년 그는 축구공 모양의 열기구를 직접 제작했다. 제작 기간만도 1년이 꼬박 걸렸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예. 차도 팔고 적금도 해가고. IMF로 우울했던 시절 월드컵 대회로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민식 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축구공 열기구를 타고 한 주간의 시름을 하늘에서 털어버리곤 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식 씨는 자신이 제작한 국내 제1호 열기구 등록증부터 꺼내 보인다. 제작자 및 제작번호, 제작자 허민식. 그래서 제작번호는 제 이름을 따가지고 허 NR001. 열기구를 직접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일까? 아,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바구니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직접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열기구가 천이 약 한 500조각이 이제 재봉이 돼가지고 완벽한 열기구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이 하나라도 치수가 틀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열기구 형태가 나오진 않거든요. 수학 참고서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를 사가지고 막 손으로 계산도 해보고 답답해서 뭐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는 요즘 퇴근 후에 열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다시 씨름하고 있다. 이 천은 그 나일론에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도 통하지 않아요. 소방복 같은 특수한 재질의 천이 펼쳐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저기 손 다쳐요. 고래 힘줄처럼 강한 실도 꺼내든다. 곧 제2호 열기구를 제작할 예정인 것이다. 남자가 이거 재봉틀 잡고 실험한 게 좀 이상하죠. 2호 열기구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서툰 재봉질이라도 열기구 제작을 향한 그의 집념은 막을 길이 없다. 대회 이틀 전 항공대 운동장에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이었다. 비행을 준비하는 동아리 후배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정확히니까 다 안 돼.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일까? 반대로 아직 연결하는 방향도 모른다 이거지. 아니, 밖에서 안 해봐가지고 헷갈렸어. 승철이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후배 오현이가 실수를 연발했다. 밸브가 다 닫혔는지도 확인해 주라 그랬었는데 확인 안 하고 했지. 열기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가스 노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여기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바로 불 붙는 거야. 지금 상태라면 대회는커녕 목숨도 위험한 상태다. 니네 하나씩만 물어볼게. 모르지? 이거 뭐야? 이름 뭐야? 이름도 모르지? 지금 심정에서는 그냥 대회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야. 당장 내일 모레 대회야. 나 혼자 비행하는 거야? 열기구가? 선배들의 기합이 내려졌다. 가스통 들고 오리걸음 걷기. 동아리의 전통적인 정신무장 훈련 방법이다. 비행 준비 단계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나 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열기구가 아닌가. 괜찮아? 선배들은 안전에 소홀한 후배들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게 다 진짜 네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야. 너 같은 경우 일본 가서 실제로 봤잖아. 하늘에서 공중 폭발하는 거. 특히 4-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열기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리걸음으로 가. 선배 창환이가 후배들이 짊어진 가스통을 대신 들고 함께 벌받기를 자청했다. 왜 들어준 거예요? 후배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잘 못했으니까 저희 책임도 있죠. 네. 그냥 좀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밤늦도록 혹독한 훈련은 계속됐다. 선배들이 굉장히 엄하네요. 좀 위험할까 싶으니까 선배들이 저희한테 안전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좀 열기구 할 때마다 엄격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하세요?
예, 이하고 선배들도 다 그렇죠. 동아리를 그렇게 이끌었거든요. 방향바람이 맨 처음에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선수들은 대회 전까지 합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함으로써 그만큼 같이 손발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며칠째지? 3일째? 3일째 이렇게 합숙을 하고 있어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원래 저희 동만 깨끗해요.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안 선후배들은 열기구 하나로 대학 시절의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있었다. 간편하고 좋잖아요. 맛있고. 간편한 거예요? 돈이 없는 돈도 없지만요. 가스비라도 아끼려면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타면 좋잖아요. 기구 세대가 나오면 꼴 껐다고. 복권 사야지. 로또 할 때 사버렸어. 기구에 번호가 찍혀있던데.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빨리. 대회 전날의 새벽. 열기구 동아리방은 아직 한밤중이었다. 야, 일어나. 5시 반이 채 되기도 전 선배의 기상명령이 내려졌다. 열기구 대회는 항상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당장 내일이면 새벽 5시 반부터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못 거쳐서. 함께 합숙 훈련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시간에 일어나는 기상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다. 네, 새벽에 보통 5시에 일어나서요. 5시 반, 6시까지 브리핑 가야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 연습하는 거예요.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새벽 훈련. 시작. 정식 조종사로 출전할 승철이와 함께 열기구를 조립하고 풍선을 띄워줄 후배들, 그리고 지상에서 위치를 알려줄 차량 추적팀이 이제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잠이 다 깨지. 대회 나가기 전에는 항상 정신 단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공대 팀은 막바지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 열기구 풍선 부분에 혹시 작은 구멍이라도 없는지 확인할 겸 후배들은 정성껏 풍선을 닦았다. 진짜 저희 90학번, 91학번 진짜 대선배님들이 진짜 힘들게 진짜 돈을 벌으셔가지고요. 직접 사신 거거든요. 막노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한 몇 달 동안 모으신 돈으로 저 기구를 사신 겁니다. 저희들이 소중히 안 할 수가 없죠. 결전의 시간, 항공대 팀은 비장한 마음으로 차에 장비를 실었다. 대회 나와서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성적 거둬서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동아리 전 재산 3만 원이야. 근데 이거 받아가면 50만 원으로 불려와야 되는 거 알지? 네. 어? 네. 50만 원 꼭 불려와야 돼. 네. 장완 선배는 선뜻 카드까지 꺼냈다. 한사람 기구사람 람장 야! 나흘 동안의 합숙 훈련. 항공대 팀은 그동안 땀 흘렸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것인가. 제2회 전국대회가 열린 것은 충남 논산시. 전국의 열기구 매니아들이 속속 대회 브리핑장으로 모여들었다. 한편 항공대 팀은 늦은 밤까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많이 늦은 것 같아. 승철! 교관과 학생 사이.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 두 사람은 이제 하늘 위에서 라이벌이 된다. 대회를 앞둔 금요일 밤 대회 규칙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열기구 경기 종목은 모두 10가지. 하지만 경기 종목은 대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기상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된다. 가급적이면 비닐하우스 근처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 안에는 딸기가 크고 있고 농작물이 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다가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이 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비행 금지 구역. 군부대 시설이나 비행 항로로 접근할 경우엔 가차없이 벌점을 받게 된다. 연인사인 서종목 씨와 노은영 씨도 대회에 출전했다. 두 분이 근데 같은 팀으로 출전하세요? 아니죠. 다른 팀이죠. 내일 해 뜨면 나하고 저게 그럼요. 경쟁자죠, 이제. 경쟁자. 새벽녘에야 숙소로 들어간 선수들. 그런데 숙소 담벼락 아래 바스켓을 만지고 있는 한 인기척이 발견됐다. 범인은 서종목 선수.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포즈 좀 해보려고. 네? 프로포즈 좀 해보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가 보내야죠. 얼마나 수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애인 은영 씨의 열기구 바구니에 꽃장식이 가득하다. 기부 타고 결혼할 건데요. 기부 타고? 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구하고 둘이 기부 타고 일본으로 날라갈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계획 중? 네. 아, 일본도 신혼여행을 열기구로? 열기구로 만난 인연, 그들의 사랑도 열기구에서 완성될 참이다. 새벽 5시 15분. 정목 씨가 각 방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깨운다. 갑시다. 누구야?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만 좀처럼 잠에서 깨질 못하는 김문태 선수. 성철이는 합숙 훈련 덕인지 일찌감치 일어났다. 밤새 정목 씨를 도왔던 연섭 씨도 피곤한 기색이다. 그런데 새벽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날씨 안 좋네요. 예, 지금 부슬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아마도 이 상태로라면 오전 비행을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지난 4월 10일 아침 6시 대회장인 금강변에 10개 팀의 선수들이 모두 집결했다. 비는 그쳤지만 기상은 여전히 나쁜 상태. 선수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날씨가 개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꼭 1년을 기다려온 전국 대회가 아닌가. 열기구 뜰 때 자기 꼭 깨워달라고 부탁하라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본데. 협회 회장단은 수시로 기상 변화를 체크하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점치고 있었다.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기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슬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정이 1마일 포그입니다. 해서 오전 타스크는 캔슬하겠습니다. 오후 섭섭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역시 안전이다. 안전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섭섭하고 이따 오후에 기다려봐야죠.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날 수 없는 비행. 열기구 매니아들에게 자연은 비행의 조력자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해자인 것이다. 선수들은 다음 비행을 기약하며 일제히 철수했다. 다음 날 오후 대회. 자, 이제 좋은 날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타켓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그 타켓을 향해서 마카를 드롭시키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회 종목이 발표되는 동안 출발지에서 약 4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선 커다란 타겟이 설치됐다. 한편 출발지 선수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각자 바람의 방향을 점치고 있었다. 확인을 해서 안전함을 이루고 시킵니다. 헬륨 가스가 든 풍선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열기구가 움직이게 될 방향. 선수들은 고도에 따른 바람을 치밀하게 파악해 철저한 비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카 칼라는 은영 씨가 열기구 장비를 꺼내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지켜보던 정목 씨가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
아니 어머 이거 뭐야? 왜 나만 몰랐어? 나 아까워서 안 뜰래. 대회 날 이뤄진 정목 씨의 깜짝 프로포즈. 정목 씨는 은영 씨에게 열기구로 사랑을 고백했다. 먹는 거 줘야지 그럼. 부럽네요. 아니 이거 바스켓에 손도 못 대겠는데요. 특이한 프로포즈 같아요. 드디어 전국 열기구 매니아들의 열띤 항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출발한 열기구는 서정목 선수. 드디어 서로 눈치를 보던 열기구들도 서서히 열기구를 띄웠다. 왜 못 살고 그래? 그런데 승철이를 조종사로 하는 항공대 팀은 출발부터 허둥대고 있었다. 안게 뭐했냐? 예. 열기구라면 내로라는 베테랑들과 함께 대결을 벌여야 하는 전국대회.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 출전한 승철이에겐 긴장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욱한 안개 때문에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심정. 그런데 갑자기 승철의 얼굴이 밝아졌다. 반갑게도 열기구 한 대가 수호신처럼 시야에 잡힌 것이다. 겨우 마음이 놓인 승철은 그제서야 열기구 아래의 세상을 감상한다. 제가 소인국에 온 것 같죠. 제가 상당히 큰 거인이고 저 아래 사람들은 저하고 다른 세상 완전 사람들.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소인국 세상의 모습을 환히 드러냈다. 목적지는 바로 저 강 건너편. 이 강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요? 바람이 안 도와서 절로 가고 싶어요. 밀어서라도 가고 싶어요. 항공대 차량 추적팀은 구름에 가려 놓쳐버린 열기구를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지금 저희 보입니까? 바람 방향이 어디로 막 흐르고 있냐? 영도? 예, 영도 여기가 전북이요. 영도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 이쪽 방향인데. 50만 원 물 건너갔다. 예, 기다려보자 한번.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허민식 선수의 열기구. 당황한 민식 씨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 봤어요. 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왔어요. 8년 경력도 자연 앞에선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금 오르락내락 하면서 지금 원하는 바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원하는 바람이 없네요. 지금 제가 원하는 바람은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자 운영진들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보이죠? 그런데 멀리서 열기구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1등 따고 오잖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걸어보는 항공대 팀. 우리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어디 왔었어? 갑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항공대 열기구였다. 항공대 팀들은 조종사 승철에게 바로 무전을 보냈다.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보이는데요? 야, 타겟이랑 가까워? 타수 정말철인데요. 지금 가깝거든요. 좀 가까워진 건가요? 네. 연료가 문제네. 예. 목적지가 눈앞인데 연료가 바닥나버린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열기구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또 온다야 또 와. 김문태 또 와. 김문태 선수의 기구가 다가오는 반면 항공대 열기구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창공에서 펼쳐진 대역전극. 타겟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열기구는 2번 김문태 선수의 기구.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김 선수는 가장 먼저 타겟을 향해 자신의 목표물을 힘차게 던졌다. 2번 기구가 50m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1등이 탄생했네. 1등 2번 선수 김문태. 이번 전국 대회의 우승은 김문태 선수가 차지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전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열심히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다시 이쪽 들어오는 바람을 찾아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승철은 결국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서도 연료가 부족해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어디까지 던졌는데? 마커 바로 드롭했어 거의 다. 아 정말 아쉽네요. 가스만 있었으면 어떻게 된 텐데. 거의 맨 처음에 한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가스가 없어서 묻었다니 좀 아쉽고요. 진짜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오랜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커다란 풍선 하나로 이룬 사람들이 있다. 사랑, 열정, 도전을 모두 열기구에 싣고 바람 따라 하늘 여행을 떠나는 매니아들. 그들의 낭만적인 모험이 지금 막 화려한 비행을 시작했다.